자, 2021년 7월 6일 화요일 붕어영의 썰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 오는 날씨 속에서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 내내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사실 비 오는 날씨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이 처져요. 뭔가 텐션도 떨어지고. 비 오는 날씨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 오면 밖에 나가기 힘들어지고, 신발도 젖고, 그리고 날씨도 꿉꿉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멘탈 관리하는 게 더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 제가 어,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휴방이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썰을 많이 가겠습니다. 많이 가서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늦게까지 해드릴게요. 대신 하루 쉬겠습니다. 할 만큼 최대한 많은 양을 뽑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썰방 가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거북거부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거북거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된 빠른 91년생 남자입니다. 저희 이야기 짧게 하자면 가난한 밑바닥 출신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가다, 공장, 지하철 정비, 시설 관리 및 하청 알바하면서 20대를 마무리하고 늦은 나이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경찰 공무원 2차 필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될 시에 내년에 시험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 준비할 때 실강 학원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제가 사연 진행하기 전에 좀 몇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사연자분이 지금 현재 혼혈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이제 페루 이렇게 반반씩 섞인 혼혈인데 군대는 안 갔다고 하시네요. 일단 면제고, 그리고 지금 사시는 곳은 부산. 그리고 경찰 공부한 지가 1년 반, 시작한 지가 1년 반 된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뭐 시험제도 바뀌는 걸 다 그 고사치고요. 일단 님의 좀 공부 진행 상황과 다른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공부하신 지 1년 반 정도 됐다고 하는데 뭐 공부하면서 어려운 거 없습니까? 거북거북님? 요즘에는 합격 기간이 좀 짧아요, 옛날에 비해서.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도 많이 뽑고 커트라인도 좀 내려갔기 때문에 음, 짧습니다. 공부하시다가 뭐 막히거나 뭐 힘든죠. 아니면 어느 과목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성적이 안 나온다. 힘든 거. 제가 봤을 땐 영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영어는 한국사는 어렵다고요. 영어 한국사 안 나오면 사실 2차에서 승 못 봅니다. 1년 반 동안 공부했는데 왜 영어랑 한국사가 안 나오죠? 그러면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올해 1차 시험 봤을 거 아니에요? 필기시험 쳤을 거 아닙니까? 그 경찰청 홈페이지에 성적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몇 점 나왔습니까? 100점 만점에. 참고로 지금 올해까지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한국사가 필수고 나머지 세 과목이 선택이죠. 그래서 영어 한국사는 원점수로 받고 들어가고요. 나머지 세 과목은 이제 조정 점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랑 한국사는 그냥 점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 경찰 시험은 영어랑 한국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무조건 중요합니다. 영어 한국사가 성적이 안 나오면 다른 거를 커버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강 이번에 제가 봤을 때 형법이 좀 쉬웠다고 하거든요. 형법이 원점수가 95점인데 조정으로 가니까 68점 떨어져요. 57점요. 아니 그러니까 평균 점수 말고 영어나 한국사 성적만, 다른 성적 빼고요.
올해 2차가 언제지? 시험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올해 2차가 8월 21일이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리고 채용인이 좀 더 적습니다. 1차 때가 2,820명인데 2차가 2,248명이네요. 시험 기간 이 정도면 좀 얼마 안 남은 거죠.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그 영어 점수하고 한국사 점수하고 필기 성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나머지 세 과목, 아마 나머지 세 과목은 3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경찰학, 형소법, 형법. 영어 63, 한국사 56점 나왔다고요? 죄송한데, 거북이 죄송한데요. 점수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북거북님.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그 점수가 나오죠? 아, 님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점 단위로 끊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 시험은 20문항이거든요. 구급 시험도 마찬가지고, 소방,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문항이죠, 여러분. 20문항이 5개. 올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총 100문제. 시험 시간 100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전 아직까지도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63점이 나올 수도 없고 56점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좀 뭔가 죄송한데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좀 뭔가 이상합니다. 두서가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63점, 56점의 그 점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65, 55요. 영어는 좀 나오고 한국사가 좀 안 나왔네. 그러면 나머지 과목도 점수 어떻게 나왔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과목.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 영어 65, 올해 1차. 올해 1차 필기시험 결과가 영어 65. 아니다, 한국사가 65. 아, 한국사 영어 65. 순서대로 시험 나오는. 제가 봤을 때 다른 과목도 점수가 그렇게 썩 잘 나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학교자가 아니긴 합니다만, 저도 예전에 한때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도 아직까지 있고. 아까 평균 57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나머지 세 과목에서 80점 이상 그 못 찍었다는 말씀이신데, 음, 한 가지 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거북거북님한테. 한 가지 더 님한테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음, 아, 자, 경찰학 75, 순서대로 형법 65, 형소법 75, 경찰학 75. 못 나온 건 아니네요. 음, 한국사하고 영어가 문제네요. 한국사 영어하고 형법이 문제네. 애매하다 이게. 그럼 내가 봤을 때 올해 시험을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제 확실하게. 왜냐하면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 경찰 2차 시험이 제가 날짜를 확인했는데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이고 원서 접수가, 공고일시가 7월 9일, 원서 접수는 한 7월 말에 하겠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공고가 나오는 거예요. 채용 인원이. 사실 지금 시간이면 좀 빠듯합니다. 사실 지금 합격권 점수가 나와야 돼요.
지금 합격권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합격까지 가려면 시험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합격권 점수에 필적할 만한 공부량과 성적이 나와야 해요. 왜냐하면 80점 아니더라도 한 70점 중반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도 모의고사 나름인데 평균적으로 한 70점대 초중반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도 뭐 요즘에 좀 질이 낮은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그 정도 나와야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성적 가지고 지금 합격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사람이 갑자기 필살기 써가지고 그렇게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시에서 합격권에서 멍 성적을 가진 사람이 한 달 만에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못 뜯어 고쳐요. 공부도 나름의 자기만의 방식을 누트리는데 그거를 못 뜯어 고칩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걸 뜯어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보통 궁금한 걸 뜯어 고치려면 책을 다 바꿔야 돼. 책 바꾸고 뭐 문제부터 바꾸고 하면서 뭐 새로 정리하고 뭐 새로 단권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4달 5달 걸려요. 익숙해지는데. 지금 한 달 반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 수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합격권의 점수에 안 나온다면 이번에는 내가 봤을 때 기대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붕어 형 사람이든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시험 쳐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답을 내리십니까? 그러는데 저도 쳐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성적 안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필살기 써가지고 올라가는 경우 없어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도 없었고요. 예전에도 없었고 실제 공무원 사례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합격할 만한 사람이 합격해요. 거의 대부분은. 합격권이 거의 성적이 오는 사람이 합격하고 떨어진 사람들도 합격권에 성적 간 사람들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합격권에 완전 택도 없는 사람 성적이 아예 안 나오고 완전히 고득점이 안 나온 사람은 시험에서 막 그렇게 갑자기 껑충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공무원 시험 공통인가요? 시험 직렬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음, 혹시 공부 계획을 잡으신 거 있습니까? 거북거북님?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잡아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건지. 지금 한지 1년 반 정도 됐다고 하면 보자. 2020년 1월 달부터 거의 시작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2020년 작년 1월 달부터 경장고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네. 올해 지나면 2년 이제 3년차 되는 거죠. 횟수로는 3년차, 기간이 2년. 언제까지 뭐 몇 살까지 하겠다, 몇 년까지 하겠다 혹시 정해놓은 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붙을 때까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은 기출문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지금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제가 아까부터 좀 느끼는 건데 장관님도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지만 저분이 약간 한국말을 내 말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약간 동문서답이 나와요. 2022년까지요. 그러면 내년까지네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 경찰 시험을 준비하시게 된 거예요? 아마 이거 면접 가서도 물어볼 겁니다. 어떤 이유로 경찰 시험에 자네는 준비했나? 물어봐요. 무조건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경찰 시험에 이제 물을 두르게 되었는지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뭐 대부분 다 비슷한 이유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저도 받았어요. 보통 그냥 그 질문은 그냥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뭐 사명감 있다고 무조건 합격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경찰 공무원 똑같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안정적이게 하는 겁니다. 철밥통이니까 하는 겁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뭐 사명감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 많이 뽑고 다른 직렬보다 무난하니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음, 일단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여러분 바뀌는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내년에 경찰 시험이 지금 선택 과목제인데 올해까지 선택 과목제인데 내년부터는 선택 과목제가 아닙니다. 거북거북이도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년부터는 이 한국사 영어가 인증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국사 이제 시험하고 자격증 시험 있죠. 그리고 영어 시험, 영어 토익하고 이제 GPS로 어느 정도 성적만 받아가지고 인증만 시키면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점수만 따면 돼요. 그냥 토익 점수하고 한국사 점수만 따가지고 한국사 몇 급이었더라? 이게 아마 그때 경찰 시험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내년부터 한국사는 상급, 네, 상급 있으면 되고 영어는 토익 550점 넘기면 됩니다. 시험관 빠집니다. 그리고 경찰학 40문제, 형사법 40문제, 헌법 20문제 이렇게 될 거예요. 네, 빡시죠. 영어랑 한국사가 없어집니다. 이거 없어진다고 좋아할 사람이 있는데 이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사가 영어 있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낮은데 이게 없어지면 커트라인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순수 암기 시험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인데 올해는 뭐 무조건 붙겠다는 마인드보다는 일단은 올해 2차는 기출문제 마무리만 하고 컨디션 조절만 해서 시험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자격증 다 채웠습니까? 가산점하고? 혹시 가산점 5점 다 채웠어요? 경찰 시험도 가산점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일반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찰 시험이에요. 가산점. 왜냐하면 가산점 5점 필기 시점이거든요. 다 채웠어요? 음, 일단은 본인이 하는 거 계속 준비하시고 시험 보세요. 여기서 무리하게 뭔가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요.
대신에 본인의 취약 과목인 영어 한국사보다는 저 3법, 3법 과목에 좀 주력을 하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이게 핵심이 될 거예요.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내년에 바뀌는 시험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순경 시험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이거 그대로 복사해 드릴게요. 내년 2022년 여러분 다 혹시나 아시면 좋을 거예요. 내년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찰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영어 한국사가 없어집니다. 네. 영어 한국사가 인증제로 되기 때문에 실제 필기 시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자격 요건이에요. 저게 있어야 시험 볼 수 있는데 저게 실제 필기 시험 점수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반 순경 공채가 있고 경행 공채가 있어요. 경행 특채가 있는데 이거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순경 공채는 경찰학 40문항, 경찰학 40문항, 그리고 형사법. 형사법은 뭐냐 하면 형법 플러스 형소법. 이걸 합쳐가지고 형사법이라 부릅니다. 네. 요거 40문항.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해야 돼요. 뭐냐 하면 헌법. 아니라 헌법 맞나? 헌법 추가합니다. 헌법이 20문항. 그래서 100문항. 이렇게. 근데 이게 다릅니다. 경행 특채하고 순경하고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경찰학 40문항, 형사법 40문항, 그리고 형법 20개, 형소법 20개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가 다릅니다. 헌법 대신에 범죄학 이 20문항, 총 100문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반 공채를 시험을 보게 되면 내가 뭐 경찰인정학과 안 나왔다. 그러면 경찰학하고 아까 말씀드린 요 과목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 그대로 두 과목에다가 헌법을 새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 님이 올해 뭐 필기시험 붙으면 좋겠지만 사실 나는 그거 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봐요. 본인도 지금 붙을 만한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공부를 뭔가 많이 안 해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 내년 시험을 좀 대비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 시험을.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굳이 실강학원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강학원. 그냥 약한 과목 약한 과목에 대한 동강을 인강 끊어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 실강하고 인강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냐 보시는데 실강도 별거 없습니다. 실강도 제가 들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실강이 단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강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 있으면 장소 어디든 가리지 않고 언제든 들을 수 있잖아요. 밤이 새벽이든 언제 들을 수 있잖아요. 기간만 있으면. 그리고 기간 안에는 뭐 10번, 20번이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강은 그 실강 시간 놓치면 못 듣습니다. 물론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시 영상 올려주는데 그게 바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적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실강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저한테. 아니, 실강 가면 그래도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강사분한테 질문할 수 있지 않냐? 바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마 부산이면 아마 부산에도 그 한국경찰학원, 부산에 JBS 한국경찰학원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도 경단기 있나? 부산은 무슨 학원인지 모르겠네. 부산에도 유명한 게 아마 한국경찰학원 거예요. 한국경찰학원 이제 대구하고 부산에 있잖아요. 가장 대구 안에서는 경찰학원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잘 된 학원인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 하면 만약에 님이 시강을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 학원에서 또 책을 바꿔야 돼. 님이 어떤 책을 어떤 교재를 보고 어떤 강사를 보고 뭐 수업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책을 바꾸러 갈 거야. 보던 책을. 그 내가 그 전에 보던 책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책 페이지나 진도가 안 맞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 책을 아예 새로 사가지고 제대로 공부하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내가 책 공부 다 해놨는데 필기 다 해놓고 정리 다 해놨는데 구태여 책을 실강 듣는다고 책을 새로 사가지고 또 다시 정리하면 그 시간도 무시 못하잖아요. 책에다 뭐 단권하나 뭐 기출필 다 해놨는데 그것도 다시 정리하면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강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지 마라. 아니면 만약에 내가 인강을 들었어요. 인강을 들어서 좀 모르는 게 있다. 그럼 카페 같은 데 물어보면 됩니다. 저 네이버에 경꾼사 있잖아요. 경찰 시험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그 네이버 경꾼사 카페 들어가서 그 모르는 파트 그 지문 글 올려가지고 답변 기다리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댓글 달아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궁금한 거 이제 해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뭐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거 성적 잘 나와야 됩니다. 이거 점수 좀 잘 나와야 돼. 앞으로 무조건 잘 나와야 돼.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절대적입니다. 이 공부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셔야 돼요. 헌법은 내가 봤을 때 20문항이기 때문에 크게 변별력이 없어. 근데 이건 변별력이 커요. 40, 4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학이 지금 원래 20문항 나오는데 내년부터 40문항 나온다는 건 문제를 굉장히 구석구석 더럽게 많이 긁어서 더럽게 많이 내겠다는 거예요. 뭐 거부님도 아시겠지만 왜 40문항에는 직렬이 있잖아요.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이라고. 장관이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은 형법이 40문항, 형소법이 40문항. 거기 그냥 기본 40문항이에요. 경찰 간부에서 경찰 학교는 40문항인데 문제가 더럽습니다. 짜증날 때도 찢어버리고 싶고 더러워요. 순경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 간부 후보생 필기시험 그 기출문제 보면 순경도 아마 이렇게 똑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40문항 늘어나기 때문에. 구석구석 지엽적인 거 순경 시험에서 안 다뤘던 거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좀 제대로 마스터한다 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법도 제대로 다시 한번 좀 이번 시험 끝나면 제대로 정비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법은 제대로 정비하면 성적 안 떨어집니다. 법 과목은 이미 지금 보시면 뭐 65, 75가 나왔다는 거는요, 법에 대해서 공부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뭐 지금은 공부를 뭐 손을 놨지만 예전에 그래도 공부해서 필기 합격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저도 뭐 그렇게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법과목 90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 폭탄 문제 아니면 안 틀렸어요. 형법 같은 경우에 대부분 판례고 그 다음에 뭐 학설이라든지 조문 물어보자. 근데 그게 뭐 얼토당토 아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기출에 나왔던 거, 예전 시험에 등장했던 걸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무조건 맞춰야 돼요. 때려주기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틀렸을 때 어느 파트에 틀렸는지를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형법 7문항, 그러니까 7문항 틀렸다는 거잖아요. 13개 맞추고. 그럼 여기서 내가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7개 뭘 틀렸는지, 내가 아는 거 틀렸는지 모르는 거 틀렸는지. 만약에 내가 몰라서 틀렸다 하면 그 파트를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분석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꼭 들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답 나오는 거 왜 보냐 싶은데 그 도움 돼요.
아, 이거 다음에 내 썰 풀어야겠네. 기출문제 풀이특강 꼭 들어야 되는 이유. 장관이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네요. 여기서 하나 또 건졌네. 컨텐츠 하나 건졌다. 오케이. 그래서 어느 파트에 내가 뭘 틀렸고 어느 파트에 취약한지를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돼. 형소법도 75점이면 잘 나온 거 아닙니다. 왜냐면 형소법은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공부하기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형법은 실제법이고 형소법은 절차법. 들어봤죠? 절차법. 절차를 물어보는 법이에요. 그래서 형법보다 조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문이 굉장히 생소해서 어렵습니다. 근데 조문에 대해서 많이 보고 익숙해지면 문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형소법은 학설이 없습니다. 꼬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조문에 대한 명칭과 판례만 제대로 딱 알고 있으면 시험을 어떻게 갖다 내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경찰학 같은 경우에도 이번 파트에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틀린 것 또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 뭐 붙으면 좋은 거고 안 붙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을 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뭐 저도 시험 치고 이제 그만둔 지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시험에 가는 건 독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그냥 마음을 비워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아는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는 거 있으면 맞고 모르면 깬 또 찍고 모르면 그냥 찍자. 이 마인드로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필기 성적 이제 필기 합격하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 무조건 결판을 낸다. 이번 시험에 내가 무조건 진짜 붙고 만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안 좋다. 부담이 돼가지고 땀도 나고. 님도 실전 시험을 쳐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아무튼 저한테 사연 보내셔서 감사하고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번 시험 뭐 붙으면 좋지만 이번 시험이 만약에 안 붙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기왕 준비했는 건 붙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뭐 내가 뭐 형편이 남아도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거 아니면 뭐 딴 게 앓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같이 되지 않기를 바랄게요. 네, 저같이. 저같이 못 붙어가지고 뭐 다른 거 찾고 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